돌과 막대기, 수렵과 채집, 탐사 등을 거쳐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지난 편 테라포마 생존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포닉스님 무슨 일로? 나무가 지켜라. 좋아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기본 스킨으로 그렇게 잘 따라다녀주면 내가 무슨 진짜 놀래요 부리는 것 같잖아요. 일단 힘님 그 창현총동 계속 만들어서 괴철로까지 우선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철로는 재래식 제철로라고 보면 되는데 철기시대 진입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괴철로 완성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마을 전반적으로 필요한 공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5분 만들어야 되니까. 풀물을 활용해 벽돌을 구웠고 뭐야, 데리고 왔어요? 그 사이 당나귀를 데려온 인원도 있었죠. 완성된 벽돌은 화덕 단열재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불을 붙여 다 됐네. 청동기 시대. 25일차엔 청동기 시대에 진입한 기념으로 가리잖아. 사진을 찍기도 했죠. 자, 다들 할 일 하러 가십시오. 해산. 드디어 이 모르소리가. 이날 낮에는 이미 구리 모루가 완성되어 있었고 청동 모른가요? 창현 청동 모르가 생겼군. 밤에는 창현 청동 모루까지 완성되었었죠. 현 시점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제가 총괄 및 마을 시설을 제작합니다. 둘째로 대장장이가 용접과 단조를 진행하죠. 셋째로 요리사가 요리와 농사를 병행합니다. 이렇게 핵심 분야 배정 아래 담당 분야 미배정 인원들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각 분야에 지원을 가거나 혹은 지시 또는 자율적인 판단 및 허가 아래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리사는 이제 디펜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식량 항아리가 있잖아요. 식량 항아리에 음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재료를 뜯어 먹습니다. 요리사는 디펜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식량 부분은 요리사에게 인계했으니 됐고 빅조실 만들어야겠다. 액체 저장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후 시간은 마을 정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탐사할 광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도구의 효율이 너무 낮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쓰러지기 때문이죠. 힘님 잠깐 일로 와봐요. 나 지금 상의할 거 있어. 여기 건물 같은 거 지을 거거든요. 대장간 공간을 딱 이쪽 라인까지만 할당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여기 벽 오케이. 그럼 여기 하고 테라포마는 다양한 액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액체를 분류, 저장할 장소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쯤 틀은 완성됐고 뭐야, 만들었네? 술의 한 채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내려요. 왔네. 27일차 낮엔 새로운 인원이 영입됐습니다. 일단 쫑쭈니님한테는 하루 정도는 여기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배철로 만들 때 쓸 창현청동은 배철로를 만들면 공장 단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괴철로가 완성되어 가니 슬슬 다음 발전 구상이 필요했고 이거 고무나무가 그냥 깨서 안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후 자동화 공정 구성을 위해 고무나무를 심습니다. 거친 흙같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타입의 흙으로 만들어야 놔야 되는데 테라포마의 흙은 묘목이 설치되어 있어도 잔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고무나무를 심을 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바뀌어버린다고? 너무한데? 저번에 그때 거친 흙을 어떻게 만들었더라? 아마 오염을 시켰을 거예요. 모닥불에서 나오는 먼지와 흙이 닿으면 거친 흙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무나무는 이렇게 일단락. 그죠? 배철로입니까? 그날 자정, 괴철로의 재료가 모두 준비됐고 괴철로다.
철기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5월 29일. 날이 밝은 후엔 철 광맥 개발에 나섰고 이전에 찾아둔 곳 위치를 공유 및 인계한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액체 저장고의 천장 공사, 채를 활용한 레드스톤 수집, 역청탄 광맥 사찰 아, 저 쌓여있어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나한테 횃불을 들고 내려오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심야엔 직조 재봉실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배틀을 배치를 하고. 변화 징역. 나왔어요? 철을 발견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죠. 이제 공조 시설을 만들 겁니다. 풀물을 만들고 벤트에다가 풀물을 쓰면 펌프가 되죠. 저기 기체가 차있죠. 숯불 노예 열원으론 수치나 석탄 계통이 사용되는데 역청탄의 경우 채굴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벤트를 설치하고요. 펌프를 달고 불뚝을 쌓아줍니다. 불뚝을 사실 안 쌓아도 이게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긴 할 텐데, 그리고 레버로 돌려주면 빠져나갑니다. 기체가. 일단 저쪽 철 광맥 개발이 빨라져야 다음 걸 진행을 하는데 지금 남는 인력 인력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저기 3명이서 공질해주면 되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불도 붙이고 나무도 캐고 뭐 많이 했네. 좋아요. 와, 왜 이렇게 깊어? 심지어 이걸 2번이나 봤어. 찾고 있는 거야 아직? 알고 보니 아까 찾았다던 건 흔적이었고 광물이 안 보여서. 광상 자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31일차부턴 광맥 찾기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참여했다고 해서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재수층이 나온다거나 아, 동굴 있다. 동굴이 나온다거나 했죠. 점점 올라온다? 향으로 찔러. 갔나? 뭐야 이건? 손을 왜 이렇게 발발발발 떨어요? 그렇게 무서웠어? 크리퍼를 처치한 후 동굴에서 광맥 탐사를 재개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치지 마! 한동안 탐색을 지속했지만 철광맥을 쉽사리 찾진 못했고 그럼 올라갑시다. 그냥 맡겨놓고 가야겠다. 일단 복귀를 결정합니다. 찾았어요 하는 채팅창 올라오겠지. 뭐야, 죽순? 대나무가 있네? 시프질에서 많이 얻었구나. 테라포마의 자연은 일반 마인크래프트와 달라 얻을 수 없는 일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는 시브질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드팩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미 아실 테지만 직역하면 채죠. 뭐야, 그새 자랐어. 레드스톤 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 마을에 복귀한 후 전체적인 운영을 재개했고 제재소가 없는 관계로 나무 판자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제외한 채 직조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34일차엔 마을 관리를 했고 아니, 이걸 맷돌을 4개를 만들었다고? 맷돌 자동화를 준비하긴 했지만 근데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번 산업구역은 오염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하진 않을 거야. 만들어도 못 쓴다는 거지, 당장에는. 이후에는 철 광맥 탐사 상황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일손이라도 거두려고 지지를 탐색하는데 큰 빈약한 자철석 광맥. 찾았다고? 마침내 길고 긴 싸움에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 다른 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자 내려갔네. 사다리 챙겨와요. 여기 사다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34일차 심야부턴 철 채광이 시작됐고 일단 탐색기 주고 갈 테니까 마저 태우세요. 고생했으니까 유종의 미까지. 철광맥은 앞으로 자주 와야 하니 길을 닦아주고 끊어진 곳은 다리를 설치하며 35일차를 맞습니다. 좋아요. 활기가 다시 동력원을 얻은 느낌이에요. 낮 동안은 그렇게 마을과 도로를 정비하며 보냈고 자, 우선은 축사 공간. 축사를 어디 만들면 좋을까?
밤부터는 축사 부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탑빙고가 여긴 공장이 들어서는 게 확실히 딱 예쁘단 말이죠. 검토 결과 석빙고 예정기 뒤쪽이 무난해 보여 평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도 이 가스 차는 거 이거 한번 터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혹시나 터지겠습니다. 작업은 밤까지 이어졌고 역시 아직 제재소가 없는 관계로 축사 건축까지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힘님 어떻게 저분들이 철 캐올 때 동안 나랑 여행 갔다 올래요? 주변 지형 탐사? 더 이상 작업할 만한 것도 없고 철이 채굴되는 동안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 잔류해있던 대장장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37일차. 오케이 떠납시다. 파란색 잎이랑 바다랑 기타 이것저것을 찾기 위한 여정. 아직 구해야 할 아이템 및 광물이 많은 시기라 그중 몇 개라도 얻어오면 득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검토함 지대를 넘어갈 거예요 오늘. 특정 광물은 나오는 지질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질 탐사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될 만했죠. 이게 악취가 나쁜 게 미니맵에 빨간색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보통 외부를 돌아다닐 땐 미니맵을 보면서 다니는데 빨간색 점이 보이면 우회하거나 몬스터에 따라 판단 후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미니맵에서 몬스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잠깐만! 뭐야? 일단 도망쳐요 일단 도망. 삥 돌아서야 나 100초야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에는 회색곰도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 차라리 서쪽으로 도는 게 나을지도. 힘님이 긴장만 안 풀면 괜찮을 거야. 완전 뒤로 돌아오면 괜찮아요. 나 75초 괜찮아요. 일단 천천히 이동합시다. 아니 이걸 이렇게 순식간에 살았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구조를 오긴 너무 먼 거리였고 남은 한 명마저 당할 뻔했었죠. 뭐 쌓을 거 없나? 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죽이고 갑시다 저거. 은원은 확실하게 갚아주도록 하고 풀 들고 밤에 이동하긴 조금 위험하겠죠? 날이 어두워진 관계로 한숨 자고 갑니다. 또 자철석 아니야? 여기 자철석이 왜 이렇게 많지? 북쪽으로 향하며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오? 그거 강폭 좁은 데서 노화를 해서 넘어갈 겁니다. 이거 갑으로 반려함인데? 반려함은 심성원 중에서도 멘틀에서 유래한 마그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암석입니다. 그 때문에 멘틀에 포함된 원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고증인지 반려함에는 니켈이 존재합니다. 양아치가 보자마자 와? 인사 녹취와? 이거 사람 아니지 그래 짐승이지. 오리지널 테라포마에는 어떤 최종 목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청광과 적강이죠. 청적강에 도달하기 위해선 여러 종류의 합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니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꼭 찾아야 했던 지질이었습니다. 일단 주변 광맥 탐사를 해야 되겠죠? 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기 있구나. 다른 하마도 한 마리가 오네? 한 마리 컷. 하마 수영하는 것 좀 보게. 야무지게 잡아야지. 지역 괜찮은데요? 이곳에 마을을 하나 더 만들지 고려하며 탐사를 진행하던 중 유니켈 니켈! 이건 대박이군요. 웬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파편이 땅속에 굴러다니길래 이게 뭔가 했는데 니켈이었어. 방금 이 발견으로 인해 시즌1의 발전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다를 일단 쳐. 광맥의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떴어? 운이 좋게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이제 안 죽기만 하면 돼. 조금만 더 탐사를 해보고. 사실 이 정도 선거면 바로 돌아가도 괜찮지만 양배추가 있는데? 이왕 멀리 나온 거 여행을 조금 더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주석인데? 발레하면 어째 뭐 계속 이어지냐 이거.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을까? 이후의 여정에선 특별할 만한 것은 없었고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동선을 활용해 탐사와 복귀를 병행하며 40일차 밤 여행을 마칩니다. 자 이제 배철 만드는 거 진행합시다. 여행 기간 동안 다량의 철이 확보되었고 태광 작업을 개시, 괴철로를 역청탄으로 돌리려 시도했는데 수치 있어야 되는 건가? 역청탄으론 가동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어 이상 나무나 많이 켜야 돼. 숯을 만들기 위해 벌목을 지시했고 흰님 삽 좀 줄래요? 나 저기 공장단지 준비하게. 추후 자동화를 위해 공장 부지를 다듬었습니다. 42일차엔 물레바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작은 기어지? 안 돌아간다. 알고 보니 물레바퀴는 강 바이옴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마땅한 대체 동력원이 없는 현 시점에선 공장 부지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흰님 그러면은 저 위는 일단 비워두고요. 저쪽에 기계실 하나 따로 만듭시다. 부지는 채를 설치했던 강가 인근으로 결정했고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며칠간 이어졌는데 날이 밝은 43일차엔 숯이 준비되어 괴철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계지대로. 다음날 새벽쯤 되었을 땐 괴철이 완성되었고 재련된 개철에 연철. 모르를 포함한 단조를 위한 준비를 맡겨놓고 마을 관리를 재개합니다. 한번 터지겠는데 이러다가? 철을 다량으로 확보해둔 터라 연철 모루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각종 철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방 만들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파티 초대를 해줘야 되는구나. 45일차엔 인력 충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온 웨이스톤이랑 그런 것들은 다 버리면 되고요. 도끼 하나, 곡괭이 2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제 도구 제작을 요청해뒀죠. 36% 때문에 농사기 충분한가요? 밤에는 농지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아마 위쪽 저 언덕에서 언덕으로 다리를 놓을 것 같기는 한데 동시에 교량을 건축할 위치도 지정했죠. 다음 날인 46일차엔 도구들이 완성되었고 일단 걸어 놓을 건데 추후 벌목 및 채굴에 투입된 사람에게 대여할 예정입니다. 코드 일단 이렇게 돌리면 너무 느리잖아. 철제 톱도 준비됐겠다. 기계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일단 새로 오신 두 분은 인력 충원이 있었어서 사수를 배정해 채광을 보냈습니다. 광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근데 두 분만으로 광지를 보내기엔 좀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포닉스님을 붙여드릴 거예요. 뭐지? 여기가 구리 광산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칸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죠? 이걸 3 곱하기 3으로 땅을 다 까고 내려가면 돼요. 지금 당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체를 어떻게든 다른 데 담아놓는 것 밖에는. 기계는 먼지나 오염물을 배출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정화장치보다 발전이 우선이라 우선 오염물을 쌓아둘 겁니다. 이거 가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쌓일 건데 뭐 금방 차겠는데? 생각보다 톱이 가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맞나 싶네. 톱으로 인해 나무 가공 효율이 높아졌으니 미뤄뒀던 직조실 공사를 진행했고 밤에는 광맥 개발 4차를 갔습니다. 오, 와, 이 광산 되게 컸네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이왕 온 김에 캐는 신용이라도 해야겠죠? 오씨 뭐야, 바로 다 무너지네. 48을 차는 그렇게 땅속에서 맞았고 이 날엔 용광로가 완성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강철의 시대. 용광로는 강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을 위해선 굴뚝이 필요한데 굴뚝의 연철판이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강철 시대는 조금 뒤의 일. 정신을 차려 이 좀비야. 고무나무 잎에서 나온 사과가 있었는데 황금 사과를 만들어 감염자를 회복시켰습니다. 강철 도구가 필요하겠죠. 강철로 뭔가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 방책기가 있을 것 같고요. 철을 많이 모으면서 강철 도구를 좀 보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여기 임시로 쓰고요. 49일차엔 빠른 세광을 위해 세척용 선풍기를 배치했고 언노우님은 여기 하얀색 실을 이 크록으로 패주세요. 부족한 실 보충도 요청했죠. 하얀 실 깔리면 죽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네, 계획 짜고 인원 분배 좀 하겠습니다. 50일차에는 발전 속도 증강을 위해 대대적인 동원령이 이뤄졌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호명하는 5명 마을 중앙으로 모여주면 됩니다. 지금 인원 5분을 부른 이유는 3명은 흑연, 2명은 고령석을 보낼 거예요. 고령석에 갈 인원은 희백님이랑 소리109님이 가시면 되고, 그리고 흑연에 가실 분들은 예스맨님이랑 나머지 2분입니다. 각자 다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 구성된 조원끼리 식량과 물 등을 준비하기 시켰고 저는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돛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흑연팀 배 기준 오른쪽, 그리고 고량석팀. 그러면 지금 이제 출발할게요. 흑연조는 인솔이 따로 필요 없지만 고량석조는 위치를 몰라 고량석 광맥은 여기입니다. 인솔 후 마을로 복귀했습니다. 조심조심 채굴하시길.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고량석과 흑연이 필요한 이유는 코크스 오븐 때문인데요. 숯을 코크스로 정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건 정제 과정의 부산물인 크레오소트 오일입니다. 뭐야, 벌써 돌아왔네요? 만 하루쯤 지났을 때 고량석조가 먼저 복귀했습니다. 많이 캤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돛에 대한 준비도 얼추 완료되었죠. 끈에 필요한 슬라임볼은 요리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고 돛을 완성해 보관해 둡니다. 오케이, 갑시다. 이후엔 철 추가 채광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광지를 직접 하는구나. 앞으로 철 사용처가 점점 많아질 텐데 미리미리 보충해두면 좋겠죠. 이런! 멍청한 놈. 이게 진행이다. 다음날 오전쯤엔 마을로 복귀해서 식료품 저장고를 준비했습니다. 깜짝이야. 고생했습니다. 흑연조도 복귀했죠. 다들 고생했어요. 이걸 여기다 던지면 어떡해. 대장간에 갖다 놔야지. 보시죠. 건축가분이라고 하셨죠? 53일차엔 특수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우선 건축해야 할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둘러보게 해뒀고 그러면은 9064 언노우님 일단 여기 무드질을 할 줄 알죠? 직조 재봉 파트에 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54일차엔 건축가에게 첫 의뢰를 맡겼습니다. 다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한 너비는 3칸 내지 4칸 혹은 5칸까지도 괜찮은데 그건 하기 따라서. 재질은 나무여도 되고 돌이어도 되는데 돌이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이후엔 건축자재 가공 방법, 도구들의 위치 정도를 전달하고 공사에 착수시켰습니다. 저녁 때쯤엔 용광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중세시대의 시작이었죠. 이 서사의 2번째 방, 고대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결산해볼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